뭐 어떤 아이들은 한 주에 3개씩을 볼 수밖에 없는 가장 합리적인 등급은 9월까지는 좀 준비를 해놔야 일정의 변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큰 변화를 주는 애들은 이제 수시에서는 추석 연휴고요. 온 국민이 다 쉬잖아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설 연휴입니다. 내년에 한번 달력으로 봤더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3일부터 9일이어서 저희가 참 힘들었는데 원서 접수를 해놓고 첫 번째 학교로 시험 보고 추석 연휴를 맞이했어요. 추석 연휴 내내 그림을 그렸죠, 아이들이랑. 네,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은 다 쉬는데 우리 친구들이 와서 막 실기를 하면서 이렇게 입이 막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그 중간에 휴식 기간 추석으로 끼면서 시험이 뭐 어떤 아이들은 한 주에 3개씩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학생들이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올해처럼 힘든 애는 진짜 처음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난이도가 높았어요. 자, 그러면 내년엔 어떻게 되느냐? 다행히 추석 연휴가 9월 24일부터 27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원래 26, 27일 9월 마지막 주에 항상 경희대나 서울여대, 뭐 삼육대 이런 학교들이 실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시 실기의 첫 번째 주간이라고 하는 9월 마지막 주에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들이 2027학년도 수시 준비를 하게 될 때 학교별로 일정을 잘 잡는 게 굉장히 큰 팁이 되겠죠. 특히 체력이 약한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은 시험이 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요. 내년에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보내드릴 때 그럴 때도 꼭 참고를 해보시고 되게 중요한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 정시로 넘어가시면 원서 접수 기간이 수능이 아무래도 거의 일주일이 뒤로 미뤄졌어요. 추석이 10월 달로 가면서 다 밀린 현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포항 지진 있었을 때 그때가 일주일 정도 뒤로 미뤄졌었는데 이번에 11월 19일 학생들한테는 일주일 이상을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지만 입시 일정은 가나다군이 아주 타이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거의 5일 이상이 뒤로 밀리면서 실기 기간이 아주 협소해졌다는 거죠. 작년에 어떤 학생이 가나다군을 10일 안에 3개의 시험을 다 봤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다군은 가장 빠른 학교를 선택하게 됐고 가군이랑 나군은 붙어있는 학교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시험을 실제로 보러 가는 그 준비의 상황이 내년에도 역시 아주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합격자 발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뒤로 밀려졌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준비를 시킬 때 이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수시 준비를 하는 특히 고3을 준비시킬 때 완전히 그 와닿게 되는 불편한 일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3 친구들이 수시를 준비하게 될 때 수시를 집중하게 된다면 8월까지 최소 실기 유형을 1개나 2개, 기본적인 실기 유형인 기초 디자인이라던가 거기서 좀 더 발전된 실기 유형들을 좀 마스터를 많이 해야 되고 또 3학년 1학기까지는 또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내신 관리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여기도 비슷한데 실기 기간이 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성적에 맞는 이제 희망 대학 유형을 9월까지는 좀 준비를 해놔야 10월 달에 공부하면서 이제 수능 방학이 있고 수능 방학이 거의 11월 달 내내 수능 방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두 전형 다 고3 학생들의 N수들보다 자율적인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뭔가 필요한 과목에 공부하기도 어렵고 또 학교에서 필요 없는 걸 배우는 시간에 N수 언니들은 와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일정에서 미리 이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 함께 좀 더 으쌰으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시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이제 이미지나 이런 내용이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보내드려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세 개의 유형이죠. 내신이랑 수능 실기. 거기에서 내신에서는 대체적으로 성적의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수시 인원은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교 공교육을 엄청나게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거든요. 출결에 대한 부분이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완강하셔서 정말로 저희도 올해 그 부모님들이랑 그 가슴앓이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출결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가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수능에서는 국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 됐고 영어 문제를 낼 적에 기본적으로 1등급이 몇 명, 2등급이 몇 명. 이제 저희 나라에서 영어를 등급제로 한 지 이제 5년 이상이 돼서 이 자리를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영어를 출제할 때 몇 점 이상이 몇 명씩 만들어야지 하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공부를 옛날에는 처음에 영어 등급제로 바뀌었을 때는 그냥 좀만 해도 70점 넘으니까 영어는 뭐 괜찮아. 그리고 영어 과목 자체가 대학에서 많이 반영이 안 됐었고. 근데 지금은 영어에 대한 이 중요도가 커지면서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커져서요. 지금 정시를 혹시 준비시키고 싶으신데 우리 친구가 영어가 5등급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약간 적색 경보가 지금 켜지셔야 됩니다. 정시 준비를 하고 있다면요. 가장 합리적인 등급은 3등급입니다. 2등급은 상위권에 필요한 성적이고요. 보편적으로 3등급이 된다면 70점 이상이거든요. 70점만 넘으면 3등급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가 도대체 영어가 몇 등급인데 몇 점인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68점이면은 4등급이지만 3등급이 될 수 있는 성적이잖아요. 근데 60.4등급은 3등급까지 올리려면 10점 이상을 올려야 되는 성적이라서 강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몇 점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